안녕하세요. 저는 더테클샵의 구본진입니다. 이제 3월, 4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배스 낚시의 본 시즌이 오고 있는데요. 겨울 동안 이제 묵혀있던 릴을 한번 이제 시즌 앞서서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릴은 요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 다이와사의 신형 진리언입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하게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노브 그리고 이 사이드 컵을 열어서 스풀부 요 정도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피니언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브를 먼저 세척을 할 건데요. 정비가 제일 중요한 게 공구예요. 공구가 없으면 작업이 안 돼요. 요런 공구가 있는데요. 요런 거는 솔직히 아무 데서나 잘 팔지는 않아요. 근데 타켄이나 아니면은 다이와나 그 노브를 따로 주문을 하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공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용해서 보시면은 이제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이렇게 툭 빠져요. 쉽게. 그러면 보시면은 안에 이제 이렇게 나사가 들어있죠. 이거 없으면은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연다던가. 다이와 노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공간이 있어서 이런 드라이버 여는 게 가능해요. 근데 기존의 옛날 노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형 노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용 공구가 꼭 필요해요. 없으면은 절대 열 수가 없어요. 근데 공구가 없으면은 억지로 따다 보면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전용 공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유사한 공구를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일단은 캡을 열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십자 나사가 하나씩 들어 있거든요. 네,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열어보지 않은 나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록타이트가 발라져서 고정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록타이트예요. 그 나사 접착제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거나 이때만 풀리게 돼 있어요. 쉽게 잘 안 풀리게끔. 이거를 잘 못 푸시면은 이 나사 머리가 다 뭉개져 가지고 좀 힘든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풀린다 싶으시면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사를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노브가 분해가 되는데요. 보통 이 안에 이제 와셔가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노브의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얇은 와셔 하나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이 더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장을 더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브에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볼 베어링이 하나가 들어 있고, 이 진리언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부싱이 들어 있네요. 그럼 아까 사용했던 이 공구를 이용해서 이 부싱을 이렇게 긁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베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부싱과 베어링이 이제 다 분리가 됐고요. 노브도 이제 깨끗하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세척을 한번 하면 되겠죠? 집에서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공구는 이 칫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약품으로 이 세척을 하는데요. 이게 없으시다면은 집에서는 이제 물에다가 중성 세제나 이런 거 이제 희석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소량을 적셔서, 특히 이 노브 같은 경우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털어 주시면 되고요. 이 안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털어 주시고,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이 키친타올. 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좀 적셔 주시고 좀 닦아 주시면 돼요. 드럽게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은 노브는 세척이 끝났고요. 이 베어링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런 연필에다가 꽂으셔 가지고요. 이렇게 돌려 보시면은 베어링을 이제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살살 돌렸을 때 뭔가 이렇게 툭툭 걸리거나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베어링에 그거에 따라서 베어링 컨디션을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괜찮네요. 이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 부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베어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베어링의 사이즈가 뭐냐,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뭐 부싱인데 베어링으로 뭐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분해를 해보니까 이 베어링이 상태가 안 좋다, 새 걸 바꾸고 싶다 하시는데, 그 베어링 사이즈는 이제 뭐 다이와나 시마노나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요, 거기에 이제 부품 주문하는 란이 있고, 그리고 전개도를 볼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전개도를 볼 수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요, 내 릴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부품의 이 베어링의 사이즈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베어링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동일하게 솔로 닦아주시고, 아까 썼던 키친타올로 한번 깨끗하게, 일단은 한쪽이 세척은 완료가 됐고요. 요 노브 캡도 다시 조립을 할 건데, 조립은 분해 역순인데 아까 들어있던 이 와샤 넣어주시고, 또 하나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오일링을 할 건데, 이런 오일 같은 경우는 뭐 낚시용품 파는 데나 아니면 이제 케미컬을 취급하는 이런 곳에 가시면은요, 다 이런 오일이 있습니다. 오일을 한 방울만 이제 주입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척한 노브를 넣어 주시고, 이제 베어링도 다시 넣어 주시고, 여기서 베어링이 이제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핀셋을 이용해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오일링 하고, 이제 아까 빼놨던 이 나사를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나사나 볼트나 뭐 너트나 다 좋으실 때는 항상 지그시 하셔야 돼요. 지그시. 마지막에는 지그시. 너무 강한 힘을 가해서 조립하게 되면은 나사 머리가 이제 망가지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노브는 한쪽은 세척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풀 부를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릴마다 이 사이드 캡을 여는 방식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질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이 락이고, 뒤로 제끼시면은 이제 열어서 요런 이제 홈들이 있거든요. 근데 손가락을 넣으셔가지고 엄지손 넣으셔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풀도 이렇게. 그리고 이 스풀을 뺐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이 스풀이 이제 좀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를 이제 만약에 떨어뜨리는 경우 바로 여기가 울어요. 찌그러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스풀이 회전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돌아가는데 좀 안 좋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풀을 분해를 열었으니까 얘를 한번 닦아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키친타올을 이용하셔서 이 부분, 여기를 한번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그리고 면봉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런 이제 사이드 테두리 이런 데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에어 덕트인데요. 이 캐스팅을 하면은 스풀이 회전을 하면서 이 덕트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이 안에 이제 이 자석
습들에 이제 간섭이 생기면서 이제 이 습불 회전량을 조절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이런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이제 스풀 베어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용 공구로, 이게 스풀 베어링 리무버라고 하는데,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베어링을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세척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하시기에는 공구만 있으면 쉽지만 공구가 없으면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이제 전용 공구가 없으시면은 이 스풀 핀은 절대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도 이제 키친타올로 가볍게 이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면봉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 스풀 테두리도 이렇게 좀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이왕이면 라인을 다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척하시는 게 더 좋긴 한데, 여의치가 않으시다면은 뭐 이렇게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할 때 오일링을 이제 아까 닦았던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오일링을 해서 이제 다시 조립을 할 건데요. 일단은 얘는 닦아놨으니까 한쪽으로 빼놓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커버를 이제 간단하게 세척을 해볼 거예요. 주변에 이제 뭐 모래나 뭐 풀이나 이런 뭐 먼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뭐 칫솔을 이용해서 이제 가볍게 털어주시면 돼요.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베어링이 하나 들어 있어요. 이 베어링을 이제 탈거를 할 건데, 요 핀이 굉장히 작고 잘 도망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도망가지 않게 엄지손가락이나 이렇게 좀 막아주시고, 이런 핀셋으로 살짝 걸으셔가지고 제껴주시면 이렇게 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쪽으로 잘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맨 처음에 등장했던 요 놈으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공간이 있어요. 걸으셔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베어링도 한쪽으로 놓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에 이제 아까 요 부분, 이 스풀의 이 부분이 마찰이 이제 닿아서 이제 회전량을 조절을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플레이트 하나, 그리고 이렇게 구리로 된 플레이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까지는 굳이 안 건드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럼 이 플레이트도 아까 썼던 키친타올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일링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사이드 커버랑 이 스풀류는 이제 회전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일을 쓰는데 조금 저는 저점도 오일을 써요. 아까 맨 처음에 노브에 썼던 이런 일반적인 오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점도량이 좀 높다 보니까 오일이 좀 오래 가거나 아니면은 좀 거친 환경에서 이럴 때는 많이 쓰시면 좋고요. 이 다이와에서 나온 이 오일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슈퍼 피네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도가 적다 보니까 내구성은 좀 적더라도 회전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스풀이 닿는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점도가 낮은 오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적인 오일을 쓰다 보면은 비거리가 확실히 줄어요. 전에 던지던 비거리가 아닌데 이 오일을 썼더니 비거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원인은 이제 오일 점도가 문제죠. 이렇게 저는 저점도 오일로 한 방울 적셔주고요. 그리고 다시 베어링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베어링에도
베어링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베어링 안에 이제 좀 오일량이 없어서 좀 뭐 소음이 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오일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오일링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안 좋아요. 또 저 정도 오일이지만 양이 많아지면은 또 회전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은 세척이 일단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피니언 드라이브, 이 안에 이제 피니언 드라이브가 있는데요. 걔를 이제 제거를 할 거예요. 스풀 회전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릴링감에도 많이 영향을 끼쳐요. 일단은 핸들을 분해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나사가 하나 있죠. 일단 나사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커버가 있습니다. 사이드 커버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너트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 너트 규격은 다 10mm로 거의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10mm 스패너로 갖다가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아, 이게 보통 시계 방향이 이제 잠그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이제 풀리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좌핸드, 우핸드일 때 또 달라요. 그리고 다이와 다르고 신만호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왼쪽으로 돌리면은 풀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힘을 줘서 돌렸는데 풀리지가 않는다. 꿈쩍도 안 하네. 그냥 또 오른쪽으로 돌렸는데도 꿈쩍도 안 하네. 그러면은 풀리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확인해 보시고 풀으시는 게 좋아요. 모르고 그냥 하시다가 다 이 부분이 다 나사선이 붕괴져 가지고 다 망가지거든요. 이 다이와 우핸들 같은 경우는 푸는 방향은 이제 왼쪽. 요렇게. 그리고 핸들. 그리고 이제 스타드랙. 요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스프링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메커니컬 커버를 이제 열 건데요. 이 메커니컬 커버를 여시면은 여기 안에도 이렇게 플레이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 T자로 돼서 요게 이제 피니언 드라이브인데요. 요것도 한번 세척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게 이제 피니언 기어인데요. 요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기어가 있잖아요. 얘가 요 부위인데, 이 피니언 드라이브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커니컬을 좋으시면은 좋으실수록 이게 압이 가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풀의 회전력을 많이 죽이는 거거든요. 요 부분도 이제 세척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까처럼 요런 칫솔로 뭐 기름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물질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 손에도 이렇게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키친타올로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에어건으로 이제 한번 불어요. 근데 집에 에어건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입으로 불겠습니다. 불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립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도 이런 좀 저점도 오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링을 해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좀 펴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메커니컬 커버도 이왕 뺀 거 한번 겉에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오일링을 살짝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이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조립하실 때 너무 얘를 깊이 잠그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스풀이 안 닫혀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제 메커니컬 세척은 이제 끝이 났고요. 핸들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때가 많이 있어요. 요런 이제 와셔들은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스타드랙도 이왕 뺀 거 한번 이제 솔질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이 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기어 이빨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이 부분을 만나서 이제 클리금이 나는 거거든요. 오일을 쓰시면 안 되고 그리스를 이제 칠할 건데요. 저는 그리스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저는 이제 지금 쓰는 거는 실리콘 그리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일제인데 저는 많이 써본 것 중에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물에 대한 내수성도 강하고, 그래서 이 안에도 그리스를 살짝 칠해줄 건데요. 이렇게 이 이빨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할 건데요. 다시 스프링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드랙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놓는 순간 띵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꼭 잡으세요. 잡으시고 아까 안에 있던 이 와셔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핸들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너트를 아까 풀렀던 반대 방향으로 잠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패너로 살짝만 잠가 주세요. 잠가 주시고, 얘는 어차피 너무 꽉 조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지그시 하는데 안 돌아갈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커버를 놓고, 이 사이드 커버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특히 아부가르시아나 뭐 시마노도 그렇고요. 너무 꽉 잠그면은 이 부분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좋으실 때는 살살살살 해서 안 돌아가네? 그러면은 거기서 지그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메커니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스프를 넣을 거예요. 저 정도 오일로 끝에 살짝 하고 여기도 살짝. 그리고 이제 내 릴이 DC 릴이 아닌데 캐스팅을 하는데 DC 음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스풀 베어링에 오일이 다 비산이 돼가지고 마찰음 때문에 그 DC 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도 이 스풀 베어링 안에도 오일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링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쏙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사이드 커버를 그대로 덮어서 다시 락을 꾹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경정비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웜 샤프트인데, 핸들을 돌리면은 이제 레벨 와인더가 이제 좌우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그리스 칠을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안에 지금 뭐 모래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다 뭐 작은 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상태에다가 또 위에다가 그리스를 덧칠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진짜 아예 그리스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웜샤프트까지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좋지, 굳이 이 안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리스를 이제 주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안에 뭐 모래 알갱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그리스를 주입해서 이제 쓰다 보면은 그 모래 알갱이가 어느 순간에 돌리는데 걸려요. 한번 툭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한번 툭 나고서 그 뒤로 이제 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쓰셔도 되는데, 또 걸리거나 아니면은 한번 이 걸리는 게 너무 센데 이거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힘을 억지로 돌리시면은요 이 안에 이제 나사선이 하나가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사선이 하나가 더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레벨라인더가 한쪽을 붙었다가 바로 다시 반대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한 1초 정도 더 머물러요. 그러게 되면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뭐 1초로 더 머무르는 순간 그 부분으로 라인이 더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릴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한쪽으로 라인이 좀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 웜샤프트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뭐 머리카락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풀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컬을 조절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쪼았는데 유격이 없다 싶은 부분에서 살짝만 풀어주세요. 이 스프를 잡고 좌우로 흔들었을 때 끄떡끄떡 하는 정도가 가장 베스트거든요. 이 스프를 아니면은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대고서 좌우로 흔들었을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으로 아예 스프를 잡으시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살짝 끄떡끄떡 해야 돼요. 이게 가장 베스트 세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그 다이와에서 릴을 개발하는 그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셔야, 그래야지 이 사이드에 있는 이제 마그네틱 브레이크든지 뭐 브레이크 루드를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까딱까딱 흔들리면 안 되고요. 자꾸 흔들었을 때 유격이 있네, 까딱까딱 하네, 요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조사들마다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다 지금 퇴화하는 추세예요. 왜 퇴화를 하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놓고서는 그 뒤로는 얘를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 한번 세팅을 해놓고서는 이 메커니컬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쭉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커버에 있는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그걸로만 브레이크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 이제 캡이 이제 사람들이 아예 조절을 할 수 없게끔 나오는 릴도 있고요.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는 고급 릴에는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에도 이제 클리금이 있었어요. 이게 딱딱딱딱 하면서 조절하시라고. 근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더 이상 이 메커니컬을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얘도 그렇고 뭐 스티즈도 그렇고 이렇게 아예 잡기 힘들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퇴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얘는 한번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이제 그 뒤로는 안 건드시면 됩니다. 사이드 커버에 있는 이 마그네틱만 이용하셔가지고 브레이크 세팅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오늘은 좀 나름 간단하게 한다고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노브랑 그리고 이 사이드 커버 열어서 스풀 청소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썸바 부분에 이제 뭐 이물질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웜샤프트 안에 뭐 이물질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거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핸들이 걸려서 뭔가 안 돌아가네? 그러면 억지로 제발 돌리지 마세요. 뭐 작은 알갱이에 걸려서 그냥 툭 돌리는 경우는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돌아가네? 근데 억지로 힘을 줘서 돌리는 순간 기아가 됐든 뭐가 됐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간단한 경정비 정도는 집에서 직접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선가 뭐 베어링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직접 하시기 힘드신 부분이 있다면은 뭐 제가 됐든 뭐 다른 업체가 됐든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점검을 받아보시고 세척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트 릴이건 스피닝 릴이건
한 대에 이제 2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에 이제 2,500원씩 추가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침수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바다에서 사용하시는 뭐 릴이거나 이런 경우는 좀 녹이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베어링을 제거를 하고 그 녹이 꽃이 핀 부분도 이제 다 클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뭐 소량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릴링을 하거나 이제 뭐 사용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문제점이 더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이제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뭐 저희가 이제 다시 받아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제가 출고를 시키지를 않아요. 원하는 컨디션 이상이 안 올라오면은 웬만하면 제가 출고를 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아나 이제 뭐 메인 기어나 피니언 기어 뭐 이런 이제 기아류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이나 이제 사용이 많다 보면은 이제 마모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아 이빨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부품을 교환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을 보고 문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노브 정도는 베어링을 제가 뭐 새 걸로 교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뭐 부싱 자리인데 그 부분을 이제 베어링으로 변경을 해드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또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막 10대씩 막 20대씩 맡기신 분들 계세요. 사실 뭐 손재주 좀 있으시고 뜯고 조립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번 해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작은 뭐 스프링이거나 이런 와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다가 뭐 문제점이 있거나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 더테클샵으로 문의를 주시면은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요. 자세한 거는 뭐 더테클샵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유선전화 있으니까 유선전화로 이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톡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제가 깨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테클샵의 구본진이었습니다.